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김혜윤입니다. 지난 연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원자폭탄 피해를 알려온 일본 원수폭 피해자 단체협의회가 수상을 했는데요. 이 단체에서 한국인 두 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그중 한 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원폭 피해자 후손회 회장님, 이태재 회장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연말에 이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해서 노르웨이 오슬로를 다녀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이 일본 원수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 네, 이 단체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일본에 우리가 알기로는 원자폭탄 피해자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은 단체 이름이 원자폭탄 수소폭탄 피해자 단체 협의회예요. 아, 그래서 원수폭인 거예요. 네. 그 수소폭탄 피해자는 그 미국이 마샬 제도 비키니 섬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할 때 네. 그때 그 참치어선 일본의 참치어선의 어부들이 피폭을 당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가 1954년이었는데 1954년 그 피폭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미국에 피해 보상을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로부터 7억 뭐 6천만 엔인가 이렇게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일본의 1945년 8월 6일, 8월 9일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들도 미국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자폭탄, 수소폭탄 피해자 협의회가 1956년에 결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가 그럼 그때 방문을 했을 때 몇 분 정도가 가신 거예요? 총 31명이 네. 대표단에 포함이 되었었는데 그중에 29분은 일본 분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한국원폭 피해자 협회 회장님 그리고 제 두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서는 네. 그 일본 사람 외에는 이제 저희들 두 사람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네, 진짜 이것만 봐도 단순히 일본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해서 이 두 분이 참석을 하게 된 건가요? 피단협이 이제 활동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도 원폭 피해자 협회가 결성이 되고 또 한국 원폭 피해자 그 결성될 때부터 일본 피단협하고 교류 활동이 있었고 많은 일본의 양심 있는 분들이 한국의 원폭 피해자가 있다라는 내용들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 덕택에 한국의 원폭 피해자 대표단이 당연히 오슬로 노벨 평화상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피단협에서 먼저 그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럼 부모님께서 일본에서 이 피폭당할 때 당시 이야기를 좀 들으셨나요? 그 할아버지 그 가족들 다 일본 그 코쿠라라는 곳으로 시모노세키에서 조금 그 위에 있는데 1927년에 아버님이 거기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거기서 뭐 수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자마자 나가사키에 있는 미쓰비시 군수 공장에 강제 징용으로 거기에 가서 징용 중에 피폭을 당하신 거죠. 8월 9일 아침에 7시에 교대해서 숙소에서 주무시게 되는데 숙소가 지금도 있습니다. 나가사키역 앞에 보면 그 조그마한 이렇게 언덕에 본연사라는 혼렌지라는 절이 있는데 절이 숙소였대요. 주무시는 시간 11시 2분에 원폭이 투하가 되었는데
그 경과에 지어진 절 덕분에 뭐 1차, 2차, 3차 피해를 다 피하고 난 뒤에 나오셔서 그래도 한 달여 정도 나가사키 시내 정비 또 미쓰비시 공장 거기에 뭐 관련 일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 정비라는 일이 시신들 주로 이제 시신 처리하고 한쪽에 모아서 이제 소각 그 화장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셨다가 1945년 11월 말에 귀국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 아버님께서 이렇게 원폭 피해를 입으시고 그 당시에 이제 증상이나 뭐 피해 이런 게 바로 나타나셨나요? 평생 돌아가시기 전까지 천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기억하기에 거의 다리 쪽에는 늘 그 연고를 바르고 피부 질환.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버지 방에는 용각산 냄새가 네. 자욱했고 그다음에 늘 이제 좀 씻고 나면 뭐 이렇게 연고 바르고 하는 어떤 그런 걸 늘 보면서 성장했습니다. 네. 이렇게 원폭 피해가 후손들에게도 대물림 네. 된다는 사실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뭐 네. 선생님도 뭐 이런 원폭 피해, 이런 고통이나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그 제 같은 경우에는 어린 때 유달리 이제 좀 병약했더랬어요. 네. 코피가 잦았고 네. 또 빈혈이 좀 심했고 공부하면서 뭐 코피를 쏟고 이런 경우들도 들어 있었고 그런데 그때까지 전혀 몰랐죠 내용들을. 네, 후손의 회원분들 중에서 이렇게 다른 분들은 어떤 피해를 호소하시던가요? 네, 지금까지 후손회에 뭐 특별한 지원책은 없어서 아직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합천의 그 평화의 집에 거기에서 케어받는 사람들을 보면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 또 성장이 멈추어 있는 분들, 또 어떤 분은 뭐 근 50이 되어 가는 나이지만 아직까지 그 방에서 천장만 보고 바깥 세상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뭐 소규모로 이런저런 질환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이 되어 있지만 하루빨리 이게 그 통과가 되어서 그런 그 고통 속에 있는 2, 3세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지금 뭐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이런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네. 해오셨다고 했는데 네. 좀 기억에 남는 활동이나 좀 회장님께서 특별히 애정을 갖고 네. 오신 활동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제가 뭐 매년 그 우리 부산 지부만 해도 봄 가을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사진전 여기 이제 비치되어 있는 사진을 시청 앞 그 지하도나 또 지난 가을에는 거제역 또 대학을 방문해서 대학가에서도 이렇게 이제 사진 전시하면서 반전 반핵 서명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좀 시민들의 반응 어떻던가요? 어떤 분들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왜 비핵 반핵이냐? 우리도 핵무기, 핵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아주 소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활동도 있으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3월 말에 일본의 학생들이 이제 부산 합천을 방문을 하고 또 그
부산에 거주하는 학생 집에 홈스테이 활동을 통해서 이제 문화 교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2박 3일간 대마도를 거점으로 해서 일본에서 고등학생 15명, 한국에서 고등학생 15명, 조선통신사를 주제로 해서 평화교류 활동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 입장에선 이런 원폭 피해, 매일 역사책이나 뭐 이런 TV 자료로만 보던 이런 이야기일 텐데, 직접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생생하게 느껴지고 좀 반응이 어떤가요? 네. 일제강점기에 원폭 피해자, 한국의 원폭 피해자 관련되는 이런 내용, 그리고 그 배경들 처음 듣는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자기가 일본인으로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다음 기회 때는 제주도에서 또 한번 하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일본 학생이 그렇게 사과한다고 네. 했을 때 네. 어떻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우리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비쳤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자동차 백미러, 리얼미러 이야기를 자주 해요. 자동차가 우리가 앞으로 가지만 반드시 사이드 미러나 안에 그 리얼미러가 필요하듯이 한일 관계 같이 상생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들을 직시해야 된다. 회장님께서 이제 좀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해야 될 것은 2세, 3세들, 그리고 한일뿐만 아니라 세계 젊은이들이 이런 핵과 관련되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정확히 좀 알게 인식을 하고 세상에 두 번 다시는 핵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원자폭탄 피해자 또 후손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또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